안녕하세요. 유스케치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 제가 뭐 딱히 대본을 쓴 게 아니라서 뭐가 좋을까?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못 벗겠는데 이게 또 옷을 이렇게 끼워입고 작업을 하면 다 묻으니까 일단 작업복을 입을까? 저는 항상 앞치마를 앞으로 묶습니다. 뒤를 이렇게 풀기가 힘들어가지고 뭐든 그려봅시다. 가보자고!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됐냐면 꿈에서 어떤 여성분을 봤는데 그 여성분이 동남아 사람 같기도 하고 흑인 같기도 한 여성분이셨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했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되게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셨는데 자꾸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길래 꿈에서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누구냐? 왜 쳐다보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다가가는데 자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듯한 느낌인 거죠. 처음에는 되게 선명하게 보였던 사람인데 점점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저 사람 엄청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만 제가 꿈이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덧붙이자면 제가 외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굴을 못 뵀는데 외할머니 친동생분, 저는 이제 고기할머니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면 생선 파시는 일을 하셨어요, 시장에서. 제가 할머니한테도 맡겨져서 컸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왜냐면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외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꿈에서 할머님을 꿨고 할머님한테 보이자마자 너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못 가가지고 할머니 제가 이번에 꼭 갈게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눈물이 되게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깨고 나서 좀 기분이 이상해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할머님이 돌아가셨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제가 꿈에서 누군가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가 한 번도 못 뵀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남겨놔 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림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고, 그리고 라커칠을 제가 했었거든요. 라커칠을 한 이유가 연기이긴 연기인데 제가 꿈에서 본 연기는 정말 자욱하게 그냥 뿌연 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얀색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해보다가 라카를 한번 뿌려보자 라고 해서 라카를 뿌렸고, 그 라카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사포로 그 표면을 다 갈았어요. 그렇게 좀 뿌연 느낌을 내고 싶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 뿌연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뿌연 느낌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고 맞아 이런 식이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덮었죠. 근데 덮을 때도 핸디코트를 사용해서 나는 이런 느낌의 뿌연 느낌이었는데 좀 더 그 뿌연 느낌을 제 나름대로는 이쁘게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그 위에 다시 핸디코트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핸디코트를 올리면 되는데 왜 뭐하러 그 뿌연 걸 해놓고 그걸 다 덮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영상이니까 증거가 다 남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했고 그런 이유들이 다 설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옛날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거나 저처럼 어떤 과정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그리고 나서 덮고 싶었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 그게 또 영상이 있으니까 참 좋긴 하더라고요. 남겨지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또 사포질을 해놓으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대신에 이제 천이 많이 상하니까 아주 얇게 바니쉬 작업을 한 후에 핸디코트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뭐랄까 그 외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 당시엔 제가 어려가지고 생선이란 단어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고기할머니 이렇게 불렀던 건데 살아생전에는 이제 그게 저도 나이를 먹어도 그게 애정 표현이 되니까 그냥 고기할머니 그렇게 불렀어요.
요즘 제가 뭐 계속 힘들다 뭐하다 뭐 이런 죽는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래도 삶이 팍팍하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래도 삶이 넉넉지 못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할머님 생각이 좀 났나 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림을 처음에 그릴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이게 빨리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또 그려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는 작업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예전에 이제 할머님이 꼭 저한테만 용돈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주머니 꼭 제가 나이를 먹어도 언제든지 놀러 가도 할머님은 마지막에 꼭 고무줄 바지 속에서 이렇게 꼼쳐놨던 돈을 저한테 이렇게 쓱 줬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하죠. 그렇게 제가 또 사랑을 많이 받았죠. 물론 저는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친가나 외가 두 군데에서 다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뭐 어느 한쪽에서 더 받았다 이런 건 아니고 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과 그런 얘기들 하는 것들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게 되고 접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바탕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농경사회고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빠른 방법이 이제 어르신들이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정보에 대한 공유도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세대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이 정보가 맞다고 해도 얼마 뒤에는 틀릴 수 있는 정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가 소용이 있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점점 주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른 사람인 척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얻을 수 있는 건 정보뿐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면에서만 보고 어떤 노하우의 면에서만 보자면 이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 정서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또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보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보나 지식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정서에 대한 걸 많이 놓치고 너무 멀리 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경쟁 성장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예술이나 그런 면에서도 그런 걸 많이 놓치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건축적인 면에서도 빨리 짓고 무언가 결과를 빨리 보여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유럽처럼 몇백 년 동안 짓는 그런 건물들 같은 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옛날 건물들에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옛날 건물들의 그 외형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최대한 유지하고 끌고 나가고 싶은 그들만의 그런 전통성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도 잘 돼 있지만 너무 한쪽 귀퉁이에 그냥 놓고 짱 박아놓고 여기서만 그런 거 즐겨, 약간 이런 식. 유럽을 동경하고 유럽이 무조건 맞다, 미국이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교 과제 할 때도 그런 걸로 과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판이 못생겨야 되냐, 왜 상가에 너도 나도 덕지덕지 욕심내는 것처럼 그렇게 간판들이 균일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지럽게 상가에 빼곡하게 벽에다 차지해 있냐, 왜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까지 건물들을 그 빨간 벽돌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냐.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려웠는데 건물은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학교 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과제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건 샛길로 빠져나간 얘기인데, 어쨌든 그 옛날
그 옛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정보나 지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정서적인 교류와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